1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 강등 쇼크에도 선방했습니다. 이미 예견될 일이라는 평가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다우지수는 0.39% 내렸고 S&P 500은 0.49%, 나스닥은 0.5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분위기는 급격히 식었습니다. 프랑스가 0.11%, 독일 지수가 0.58% 내렸습니다. 한국의 외국환 평형기금 가산금리가 지난 13일 기준 175bp까지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지난 9일 171bp까지 치솟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전국 6,800가구를 설문조사한 결과 오는 20일에서 25일 전국의 설 연휴 귀성 귀경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3,1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9개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낙폭은 그리 크지가 않았죠. 자, 더욱이 이번 주는 설 명절을 앞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정점에 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오르면서 187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87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는데요. 전일보다 11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이틀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2.79포인트 오른 523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9원 90전 내린 1148원대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하루 만에 오르면서 1% 이상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중국 증시는 반대로 사흘째 내리면서 하란불을 켰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죠. 1%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네요. 이 밖에 대만 각권 지수도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0.07% 약 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소폭 내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많이 줄인 채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39%, S&P 500은 0.5%, 나스닥도 0.5% 약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전일 시장을 정리해보고 오늘장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송촌돔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전국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돔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예. 미모가 출중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박미라 앵커님 덕분에 저는 잘 보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의외로 61일평 반등시키면서 안착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상해 증시가 하락하는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일단 이 근원은 뭐 다른 거에서 빛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선물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9천억 정도의 선물을 매도를 기관들이 레이스를 감으면서 또 개인의 호응에 입어 제가 볼 때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 때 고점에 팔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여러분이 금요일 VR 50이 관통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을 하지만 반등 자체가 미미할 거고 이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식 쪽 매수는 자제하시고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뭐 유럽의 테마들이 엄청 안 좋은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프랑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서 일단 뭐 여러분 아다시피 가장 유럽의 강력한 독일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여러분 아다시피 하락했다가 당기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어려움이 미국에 덕이 될 것이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양이 보이는데 미국 증시가 서서히 침체의 깊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VR 75 이상 주가가 상승 높은 곳에 있더라도 VR이 75 이상 이하 내려가면 미국 증시도 이제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독일 증시도 독일 증시는 50에서 반등하는 가운데서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증시도 조금 쉬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영국 증시는 완전 침체로 선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영국 주식가가 계속 안정적인 모양을 보냈는데 안정적인 모양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 나홀로 글로벌 증시 중에 나홀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캔들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했지만 지금 언뜻 보면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차트 모양이 속임수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 차트가 속임수 모양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주가가 장대 음봉 나는 이렇게 급락하는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0일 이평이 앞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한 4일 정도 있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기간이 60일 이평이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한 15일 정도 하락을 합니다. 120일 이평에서 60일 이평이면 120일 평에서 이 반달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1일 평에 이제 이 121일 평이 이래 있으면 121일 평이 이렇게 있으면 121일 평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반달 모양을 보이거든요. 이 반달 모양을 전문용어로 죽음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동평균의 수렴, 이 수렴 상태로 봤을 때 고객여탁금이라든지 고객여탁금 또 줄어가지고 18조 깨지는데요. 그리고 신용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하다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형태로 봐서는 제가 상향보다 하방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 생각보다 반대로 가길래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이제 고점에 한 팔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제가 이제 원래 여러분에게 연초에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이제 주식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주식 하려면 1등 주식 사라 했는데 금요일도 보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1등 주식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럽의 이 악재가 오늘 내일 나오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 악재가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 이제 글로벌 증시 중에 우리나라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미국은 하루 전날이지만 당일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호주 증시입니다. 호주 증시가 우리나라 차트가 안 나오는데 호주 증시를 꼭 한번 보십시오. 호주 증시가 지금 0.7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한 0.5에서 0.5에서 1%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여러분 호주 증시를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를 봐야 된다. 그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했고요. 우리 그 CNTV에서 했는데 지금은 호주 증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선진국 지수 중에 호주 지수가 그 당일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증권회사 전산들이 호주 증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호주 증시가 지금 0.5에서 1%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술적 분석 쪽으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술적 분석적으로 지금 장 자체가 완전 우리가 보듯이 상향 이탈하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속임수예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오늘 자체가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일단 제가 볼 때 60일평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장이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지 자체가 무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주초에는 제가 탐색전을 이렇게 펼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1일평이나 이제 21일평이 지금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을 거고요. 5일이평도 지금 상승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11일평이 지금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뭐냐면 이 평이 단기 승부에서는 이 11일평이 굉장히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일평이 제가 이제 금요일 여러분 한번 파락한 이유가 11일평 저항이 1875 이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파락했는데 11일평이 그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견들차들을 앞부분 캔들 차트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지만 뒷부분 캔들 차트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일평이 오늘 지나면 연속적으로 음봉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초에는 여러분께서 탐색전을 펼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분명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양봉에서 돈을 주식을 사면은 거의 돈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음봉에서 사야 되는데 음봉에 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분명히 금요일이 변곡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네. 일목균형표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뭔데 구름이 바뀔 때 변곡점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바뀔 때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주초에 또 변곡점이 또 있습니다. 변곡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변곡점이 지금 보시면 변곡점이 이번 주에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 또 강력한 변곡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초에 탐색전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만약 주초에 약한 모양을 보인다면 주 중반 이후에 승부를 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후에 큰 폭의 또 변곡점이 있다. 변곡점 그 이유가 주가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 보이기 전에 주가가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 초반 약세 시에 확실한 장대 음봉을 보일 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구름 안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주식을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선행스팬 원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선행스팬 원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이번 주는 탐색전을 하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이번 주 지금 이제 26일인데요. 26일 포인트인데 내일 모레 이틀 기준선이 떨어집니다. 주가가 기준선이 떨어지면 주식이 상승에 굉장히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틀 정도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 자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3일 있으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 초반 약세, 주 중반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여러분께서 저점 탐색을 하시다가 확실한 저점에 보일 때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제가 볼 때는 하락은 1850 이하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50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조금 아래 꼬리를 단다든지 그런 모양을 볼 때 저점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고점은 어디냐? 고점은 지난주 고점인 1750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주 초반에 탐색전을 가지다가 주 중반에 승부를 거는 짧은 매매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 중반에 확실한 좀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 저가 매수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좀 지난 시간 말씀해 주신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두 종목 이제 개별 종목들 이야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상승 보였는데,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그 차트로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전고점인데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공공의 적이라고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예, 오늘 삼성전자를 오늘 이제 첫 번째 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다시피 오늘 10일, 20일 입형 수렴인 자리에서 이제 저항을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의 작게 보면은 그 볼륨에 잠겨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모양인데, 지금 이제 잘하면 깃발령에서 어느 깃발령으로 갈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상승으로 가면 다행이지만 하락으로 가게 되면 60일평 떨어지면서 120일평 90만 원 초반대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가가 12만 원이면 우리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거의 100포인트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삼성전자가 굉장히 문제. 삼성전자가 지금 RSI 지수가 지금 50에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 요즘에는 굳이 변곡점에서 내가 주식을 강세장이라면 약세장에서 이 변곡점에 내가 굳이 액션을 취하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는 확인하면 늦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확인해가 그 결론은 뭐냐면 양봉장 때에 가서 주식을 돈을 먹을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관건이죠. 그래서 양봉장 때에 돈 먹을 수가 없어요. 양봉장 때 들어가면 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예상 이제 오시아드 한국타이어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예상 그 8시에 이제 예상 주가들이 자체가 이제 상승하지만 예상 체결 이 매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요즘에 주가가 누가 이제 옆에 어린애들이 울면은 어이구 이카면 울듯이 주가가 이제 동전현상이 굉장히 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주가의 공백 매물 공백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자재를 살 때 추격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리스크를 안고 그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주식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굉장히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에 일단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보면 이제 SOL이라든지 삼성정밀화, 어제 이제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이제 삼성테크윈,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그다음 LS산전 이런 종목들이 LS산전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고점에 여러분 때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LG이노텍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테크윈이 이제 저점에 매수하는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에너지 관련 주식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한국전력을 여러분에게 이제 고점에 이제 매도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이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고점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기가 힘든데 여러분 이제 요즘 주식 내가 하나 진짜 안 보인다면 쉬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내가 주식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등주에 항상 물려라 이렇게 하고요. 1등주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에너지 4인방보다는 장비 부품 4인방에서 걸리시고요. 장비 부품 4인방 모르는 분 연락 주시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2인방들이 계속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겁니다. LG 디플이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양인데 LG 디플 제가 이제 고점에 매도 친다. 제가 매도 치는 게 현명하다. LG 디플 팔고 제가 볼 때 삼성 SDI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라스베가스 이제 세계 전자 박람회에서 최고의 이제 인기에 수혜보는 쪽이 사실 SDI나 이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SDI 그 전기 부품 장비 4인방을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이제 라스베가스 전자쇼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중에 LG D프는 많이 올랐지만 삼성 SDI는 올랐다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서서히 매수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저께 이제 그 고려아이나 OCI가 많이 떴는데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오늘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 관련 은행 주식들이
조금 불쑥불쑥했는데 단기에 한정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는 3월 배당 때문에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경기 주식들이 굉장히 그날 토요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부터 이런 모양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5% 가까이 뜨면 무조건 한번 매도하는 게 현명합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모양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한다고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요즘에 장대 양봉 나면 일단 매도를 치고 돌아서는입니다. 근데 이 양봉 장대 때 양봉 장대 났을 때 RSI 지수가 70 넘어가지고 과열로 들어가면 놔두는데 50 전후에서 있으면 무조건 매도를 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는 놈이 더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 RSI 지수 이제 뭐 모르겠다 하는 분 있는데 자, 양봉장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날 이 RSI 지수가 70 넘어가면 놔두고 70 안 넘어가면 그다음 무조건 매도를 쳐버려 주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포지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는 면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객예탁금이 계속 빠집니다. 고객예탁금이 빠지면 여러분 아다시피 고객예탁금이 빠지면 코스닥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코스닥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일단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분들에게서 꼭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 주식을 꼭 봐야 된다. 두 번째, 네. 오늘 일본 캔들차트가 아침에 낮게 시작할 것 같은데 일본 캔들차트가 양봉이면 다행이나 음봉이면 낮게 시작한 다음에 음봉이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스닥 S&P 선물 두 개를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이 오늘 한쪽에 슬럼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 이거 세 개만 보면 여러분께서 오늘 주식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주초는 좋은 말 할 때 쉬십시오. 여러분 네. 즐거운 마음으로 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서울 대목 및 특히 서울 대목 및은 주식을 팔아야 여러분들 설을 쉬기 때문에 보통 설 대목 앞전에는 주식이 약한 모양을 보이다가 설 앞쪽에 당일 앞에는 꼭 상승하는 그런 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시 이걸 이제 계절 요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주초에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에가 수익 나신 분, 특히 우리 센TV 보고 수익 나신 분들은 주식을 조금 팔아가 부모님 쌈짓돈을 네. 꼭 드려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천님 신창환입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자, 샘플러스 전문가에게 오늘 어떤 종목 매수해도 좋은지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하신 종목 아나패스였죠.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나패스라는 종목. 일단은 5일선도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제시해드린 또 매수가 안에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1,500원에서 12,500원 정도 이러한 그 조정이 나올 때 어떤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가 12,150원이면 아직도 여전히 매수 구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한가 이후에 양호하게 거래량이 줄면서 옆으로 약간 횡보하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잘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까지 홀딩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은 제가 관심 종목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주말 동안에 이제 신용도 강등, 유로존 프랑스의 신용도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네.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많이들 선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일단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구간에서는 약간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네.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좀 그냥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일단 시켜 놓으시고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좀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인 중국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트렌드, 테마 부분, 이 부분과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종목, 바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그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그러한 부분과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미 뭐 시장 점유율 1위의 임플란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내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임플란트 점유율이 한 30%가 넘어가는 중국에서도 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중국에서 마켓 리더로서 어떤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그 임플란트 부분과 그 수익성 부분에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치과 의사 임플란트 교육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임플란트 시술 가능 의사 비중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한 80% 이상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거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그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2006년도부터는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이익 부분도 본격적으로 좀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동사의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되는데요.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추가적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매출 확대가 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턴어라운드 해외 매출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성공이 되고 2012년도에는 흑자가 전환되는 해외 매출 부분에서 흑자 전환되는 그러한 흑자 원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장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0% 가까운 그런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차트를 좀 길게 보자면 단기적인 뭐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초기 단계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월봉을 좀 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장기가 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의 상단 부위도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뭐 아마 하락 출발하게 될 겁니다.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수가를 좀 크게 13,000 조정이 나올 때 13,000원에서 어제 뭐 종가 이하에서 13,750원이죠. 그 사이에서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15,500원,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하신 종목 이노와이어와 루멘스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루멘스 장중 목표가 도달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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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그 루멘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루멘스는 단기 목표가 7,700원에서 그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잔여 물량은 2차 목표가 8,400원까지 봐도 괜찮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일부 수익 실현되었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이노와이어는 제가 지난주에 제시하였던 매수가 근처에서 좀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여짐없이 이노와이어에 대한 뷰는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들의 본격적인 LTE 투자가 가속화되어지고 있고 2012년도부터 본격화되는 LTE 투자 확대 그리고 LTE 시험과 또 계측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될 전망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이 돼줄 안정적인 매출적인 부분과 또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그 관심을 갖자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대응을 드리는 쪽에 대한 그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최초 매수가 23,800원 구간에서는 매수하셔도 되는데요. 그러하지 않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가 근처에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한 이후에 다시 한번 23,000원 이하의 가격을 주었을 때 비중 축소 물량을 잡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23,000원 이하의 가격을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 가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에 보여주었던 그 캔들의 위치랑 거래량을 본다면은 다시 한번 23,000원을 확인하러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무게가 더 실리기 때문에 현재 베팅한 금액에 대한 23,800원 구간대선 금액의 축소, 23,000원 이하의 매수 공략을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카프로는 국내 유일하게 나일론 원료인 그 카프로 락탐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또 국내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그 생산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요가 또 안정적이고 또 성장성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 좋지 못한 실적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는 주력 제품인 카프로 락탐 가격 급락과
또 성수기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데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이에 이번 올해 들어서 중국 춘절 이후 계절적 성수기에 또 점진적으로 진입하면서 개선세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품 가격에 따른 실적 회복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 결국 카포로락탄 가격이 반등을 확인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2만 원 초반대부터 2만 3천 원 사이에 매입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가도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주식은 지켜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좀 감수하고 또 움직인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이 확인되어지는 종목에는 베팅을 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단기 목표가 27,000원, 그리고 순저가는 한 짧게 22,500원을 보시면서 접근을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 16일 월요일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으로 가서 고윤기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가 퀀트 컨디션 모델로 각 업종의 매력도를 분석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퀀트 컨디션 모델로 각 업종들에 대한 매력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일단 섹터별로 보면 IT, 경기소비재, 산업재가 매력도가 있어 보입니다. 업종에서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부품 등이 상대 매력도가 높게 평가가 되는데요. 특징이라면 증시 정체의 이익 사이클 회복 기대와 연초라는 시기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성장성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조 효과가 주된 요인이기는 하지만 업종별 연간 순이익 증감률이 2011년과 2012년의 차이를 상당수 업종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호한 펀더멘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종은 대부분 2012년 이익 증감률이 높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성장성 지표가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 이후에 주도주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지표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면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IT, 경기 소비재, 산업재 등은 양호한 데 반해서 금융, 소재, 에너지 섹터는 부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외 경기 사이클 지표에 의한 경기 민감주 방어주의 컨디션 차별화보다는 환율과 유가 흐름에 따른 차별화가 눈에 띕니다. 통상 환율과 유가 흐름은 위험자산 선호도 변화에 따라서 역의 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는 이란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결합이 되면서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유지될 추세는 아니겠지만 호재와 악재 요인의 반영이 뚜렷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패턴을 보면 최근 IT 업종에 대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급 조절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력도가 상대적으로는 떨어져 보이지만 외국인 매매가 긍정적인 자동차 부품과 인터넷, 기계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월 중순까지는 경기 민감주 내에서 투자 매력도의 양극화를 고려한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IT와 산업재, 경기 소비재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와 기계, 항공, 자동차 부품, 화장품 업종 등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인데요. 먼저 정태근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주 상당히 또 강했습니다. 이틀 연속 오르면서 장 마감하기도 했는데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네. 일단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부담을 상당 부분 크게 해소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예상치와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외 어떤 변수들도 좀 무사히 넘어갔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 기관들이 샀던 종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OCI, LG디스플레이,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 각각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 기간을 한번 살펴보니까 9일 연속으로 동반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그 2011년 그 해외 수주가 27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한 305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그 외국계 기관이 3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란트였던 수주가 올해 또 늘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좀 상당폭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이 1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을 제외한 8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와 그리고 조선을 합친 운수 장비 업종을 매수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조선주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를 매수를 하면서 IoT 조선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이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삼성전자, LG전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TNG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제일모직, 삼성 SDI, 포스코, 그리고 금호석유, KT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수한 종목인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어떤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그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800억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그 정도 지금 현재 예측이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실적이 기존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조금 기업적인 리스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에 따른 인수가 좀 연기가 됐던 부분, 그리고 김종렬 하나금융지주 사장이 사임을 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기업적인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NG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7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리스크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기관 쪽에서 특히나 제일모직이 지난주에 기관이 한 8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4분기에 좀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4분기에 좀 일시적인 그 실적 부진이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일모직 같은 게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겠지만은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온지에 따라서 조금 주가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3분기 그 영업이익이 한 2,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지금 이제 9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절반 정도 현재 다운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실적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 좀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한 6일 정도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한 5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좀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는 외국 기관들이 10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당락 이후에 어떤 기관의 매도가 부담이 되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셀트리온, 포스코 ICT, 시젠, 그리고 AP 시스템, 안철수 연구소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서울반도체, CJ 홈쇼핑, 골프존, 셀트리온 다음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으로 동반 매수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어떤 실적에 관한 부분보다 최근에 어떤 그 신일생명과학과 같은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예측이란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1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 10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금요일날 좀 매도를 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일 연속 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ES 2012에서 삼성과 LG에서 55인치 OLED TV를 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모바일 광고 매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역시 예상대로 좀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외국인 어떤 수급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결정을 아직 못했고요.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을 꼭 확인하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조금 대변세 부분을 조금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신용등급이 강등이 될 것이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물론 유럽과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는 시장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속에서 소문으로 해서 시장의 출렁임이 컸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소식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당사자들은 조금 예상이 되었던 반응 때문에 조금 상쇄가 됐지만은 출렁임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당사자들은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국들에 대한 그리고 그 주변 증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유로화라든지 그리고 유럽 통화들이 큰 출렁임이 없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그와 반대로 미국의 어떤 10년 국채 10년물이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30년물,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더 강화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국채 같은 경우, 국채와 좀 상반된 통화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은, 요 통화들에 비해서 좀 위험한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출렁이 없었지만은, 미국과 독일의 어떤 국채의 어떤 매수가 강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EFSF 같은 경우는 유로존 트리플 A 국가들의 어떤 보증을 받고 있는 기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EFSF를 보증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EFSF에 어떤 신뢰도 그만큼 다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어떤 가용 자금이 다운이 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EFSF의 어떤 가용 자금이 4,170억 유로에서 2,710억 유로 정도의 어떤 1,500억 유로 가까운 돈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4천억 유로 정도의 어떤 가용 자금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2,700억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우려감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지금 현재 그리스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지금 현재 1,585억 정도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된다면은 독일이 한 2,110억 정도 현재 보증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독일 혼자서 보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독일의 반응도
이후에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사르코지에 대한 어떤 그 신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치적인 어떤 공방, 정치적인 리스크도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열리고 난 뒤에, 그리고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 좀 열리고 나봐야 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 솔직히 모르겠다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조금은 판단이 설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시장은 조금 오른쪽에서 출렁임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주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80포인트만 조금 회복을 해준다면은 1930포인트까지 어떤 완만한 회복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80포인트는 빠른 시일에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그와 반대로 다시 한번 1780포인트로 조금 한번 다가갈 가능성, 그리고 1800포인트의 어떤 지지적 테스트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 수급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 수급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한 6,0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KCC가 현대중공업의 어떤 그 현대중공업 매수 물량을 시장에 블록된 물량을 외국인 쪽에 넘겼기 때문에 상당히 큰 매수이기 때문에 크게 그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선물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꾸준히 장중 있게 늘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옵션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옵션 동향을 본다면은 그 풋옵션과 콜옵션의 똑같은 모습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1시 20분 이후에 외국인들은 콜옵션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상당폭 크게 늘렸습니다. 풋옵션 같은 네. 경우는 뭐 아침 쪽부터 계속 늘리긴 했지만은 그 폭이 1시 20분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콜옵션의 매수도 상당히 늘렸고, 그리고 풋옵션의 매수도 상당히 늘렸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양쪽에 대한 변동성을 둘 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수, 양 매수라는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수했다는 부분, 풋옵션 매수했다는 부분들을 위쪽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 그리고 아래쪽 크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외국인들이 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어떻게 본다, 제가 좀 전에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의 시장에 대비해서 어떻게 본다면 위쪽에 대한 가능성, 아래쪽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외국인들 어떤 전략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보다도 조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현물 쪽보다는 선물 그리고 옵션 쪽 동향을 한번 보시라고 마지막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지난주 그 외국인과 기관적 그 참고 좀 삼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적에서 동반 매수한 업종은 운수 장비 그리고 화학 철강 순이었다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좀 말이 좀 빨랐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이오상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혈액을 통한 치매 그 진단 키트를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그 2012년대 식약청의 허가를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판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란 그런 닉네임 때문에 상당히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스위스 로슈사와의 어떤 최대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러닝 로얄티도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모멘텀을 보시면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좀 바라본다면은 지난 11월 달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치매 진단 키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완만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매수가를 오늘 좀 타이트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8,9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타이트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전 고점 부분인 한 1,500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힘차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